그런데 이 방의 어느 의원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 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분노하시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어느 의원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세요. 왜 그걸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진욱 의원님.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잠시 이제 계엄 사태를 간사님들 지나서 두 분 간사님 가서 좀 이제는 얘기를 하세요. 탄핵 이게 절차가 끝났습니다. 헌법 절차와 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회의의 목적이 뭡니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회가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날의 일정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 질의를 우리한테 무슨 나경원 도움이 의원님, 되겠습니까?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자,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이제는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질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이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볼 겁니다. 또한 해외에 대한민국과 거래하는 또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또 외국의 기업 또 정부도 이 모습을 바라볼 겁니다. 좋습니다. 법사위나 국방이나 행안위 정도에서 이러한 책임을, 계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하는 거 충분히 저도 이 공감하고 또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그다음에 우리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제가 우리 여야 간사 간에 또 협의도 하고 했는데, 특히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이 다르시면은 본인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든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원의 질의 과정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현안 질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한 나경원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말씀의 취지는 이제는 헌법과 법의 절차로 넘어갔으니 우리가 좀 차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산업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장관께서는 16일 산업부 확대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실물 경제의 영향에 아직은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예, 최근 S&P, 피치,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도 탄핵 정국에도 한국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 15일 발간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평가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도 과거 탄핵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국가 성장률 및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소상공인 피해와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제가 저희 이렇게 지역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뭐 도심에서나든지 이렇게 주요 관광지에서 굉장히 이 상권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헌법과 법의 절차를 좀 저희가 차분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다리고 이것은 이제는 헌법과 법의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또 탄핵 찬반 시위가 아직도 뭐 이번 주말에도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소비 심리라든지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의 그런 어떤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렸던 거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이게 이제 다행히 계엄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물류가 뭐 잘못된다거나 뭐 수출 결제가 잘못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소화 저희가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정치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게 가면서 글로벌하게 좀 우려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서 상당히 이 감액 통과된 예산안도 소비심리 위축도 가속화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4조 1천억 원 감액된 예산안이 경제 성장률 0.06% 정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저희 뭐 산업부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던 동해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중위에서 그 예산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2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